안녕하세요, 부부장입니다. 드디어 비가 그쳤네요. 어제 야외 촬영을 계획했다가 비가 와가지고 포기했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이제 슬슬 개는 걸 보니까 잘하면 오후에 야외 촬영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5인치 필드 모니터 3가지를 리뷰해 보려고 해요. 작업실 일단 가시죠. 귀여운 5인치 모니터 3가지입니다. 자, 이놈이 제가 계속해서 써왔던 소니의 CLM-V55 옛날 모델이에요. 이게 2011년인가 아마 그때 나왔던 걸로 맞나? 아무튼 꽤 오래된 모델이고요. 이 모델을 사용하기 전에 빌트록스라는 회사의 7인치 모니터 DC70이라는 모델을 좀 썼어요. 아, 여기 있다. 자, 빌트록스의 DC70-2라고 돼 있죠. 5인치 모니터하고 비교를 하면은 사이즈 차이가 꽤 나요. 근데 이놈을 사용을 하면서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면은 그 문제잖아요. 외장 모니터를 쓸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보통 외장 모니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구도. 첫 번째가 구도, 두 번째가 포커스.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물론 전문적으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아주 정교한 노출이나 색배합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희같이 혼자 촬영하는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그 정신없는 와중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을 체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보는 게 첫 번째가 구도고 두 번째가 포커스죠. 그런데 이제 뭐 구도야 얼마든지 확인이 가능하죠. 7인치기도 하고 큼직큼직하게. 그런데 포커스가 정확하게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보이질 않아요, 정확하게. 제가 눈이 나빠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쓰기는 이 7인치 모니터가 크기나 무게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이놈을 치워버리고 이 제품 소니의 CLM-V55 꽤 오래된 제품이지만 지금도 α6500에 붙여가지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구입한 두 가지 제품이죠. 저번 주에 언박싱한 스몰 HD의 포커스5. 아, 이거는 진짜 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릴리풋의 A5라는 제품이에요.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무게예요. 사실은 크기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고요. 얘네들 뒷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게 포커스5의 뒷모습이고요. 요게 소니 CLM-V55. 지금 배터리를 빼놨는데 요 놈이 릴리풋의 신상 A5입니다. 스몰 HD의 포커스5를 구입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놈을 왜 구입을 했냐면 제조사에서 밝히는 이 A5의 무게가 118g이에요. 사기템이야, 이건. 물론 뒤에서 이제 무게를 제가 실측을 해서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 세 제품 중에서는 가장 가볍습니다. 일단 저는 필드 모니터를 고를 때 가장 먼저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 휘도, 밝기고요. 두 번째는 크기와 무게입니다. 필드 모니터는 그 이름처럼 대부분 야외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태양광 안에서 시야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뭐 다른 기능들이 아무리 좋아봤자 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유튜버들은 야외에서 무빙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크기가 크거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아예 들고 나가진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보통 5인치에 비해서 이 7인치 외장 모니터들이 더 싸고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무게나 크기가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필드에서는 5인치 모니터가 최적입니다. 방송에서 사용되는 프로페셔널 캠코더들을 보면 대부분 3.5인치에서 최대 5인치 정도의 LCD 모니터들을 달고 있어요. 작업실에서 삼각대에 고정해놓고 사용할 게 아니라면 7인치 모니터는 비추입니다. 제가 꼭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스위블 액정의 대명사 하면 캐논이죠. 자, 이렇게 이 스위블 액정이 있는 카메라 중에 알파 6500급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뭐 5D 마크4라든지 뭐 6D 마크2라든지 아니면 뭐 LED죠. 이렇게 세 가지 기체들의 무게하고 알파 6500에다가 요 릴리풋 A5를 얹어서 무게를 측정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캐논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면 5D 마크4는 890g이고요. 6D 마크2는 765g,
마지막으로 80D는 730g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소니에서 밝히는 알파 6500 공식 무게가 453g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요 릴리프 A5에다가 본래 헤드를 장착을 하고요. HDMI 케이블을 장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터리를 장착을 하면 이제 릴리프 A5는 모두 갖춘 풀셋이 됐어요. 요거의 무게가 알파 6500 무게에 공식 무게에 더해서 얼마가 되는지. 알파 6500 공식 무게가 453g, 그리고 얘의 무게가 263g이에요. 드디어 캐논의 수입을 액정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알파 6500과 최적의 무게궁합을 가진 5인치 외장 모니터가 나왔어요. 알파 6500에 릴리프 A5를 얹어서 716g이었으니까 6D 마크 2보다도 거의 50g 가깝게 가벼운 거고요. 80D에 비해서도 14g 가볍습니다. 전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통쾌하고 그동안 수입을 액정이 안 돼서 느꼈던 그 서름, 알파 6500이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 수입을 액정, 이거를 드디어 극복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원래 저는 도표 보면서 수치 따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요. 그래도 이번에는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밝기, 휘도입니다. 단위는 NITS, 니츠라는 단위를 사용을 했고요. 보통 우리들이 모니터나 핸드폰 액정 밝기 측정할 때 쓰는 단위죠. 스몰 HD의 포커스 5는 800니츠, 릴리프스 A5는 400니츠, 그리고 소니의 CLM V55는 이놈 너무 옛날 제품이다 보니까 웹상에서 휘도에 관한 정보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제 예상으로는 한 3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나온 갤럭시 노트 9이 전작에 비해서 휘도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수동 시에는 710까지, 자동 시에는 105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휘도의 경우 액정 자체의 퀄리티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해상도입니다. 포커스5는 720p, A5는 1080p, CLM-V55는 480p입니다. 사실 손바닥만한 5인치 모니터이기 때문에 해상도에 따른 화질 차이는 거의 느끼질 못했고요. 역시나 야외에서 시안성은 포커스5가 가장 좋았습니다. 릴리프스의 A5하고 소니의 V55는 대동소이했어요. 너무 다이렉트로 쏟아지는 빛만 아니면 구도나 포커스를 확인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무려 알파 6500 액정보다는 훨씬 좋죠. 다음은 크기와 무게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제품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릴리프스의 A5가 베젤이 좀 얇아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날렵하고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무게. 여기 보시면은 무게 실측 풀셋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앞에 무게는 제조사에서 밝히는 무게, 그리고 실측은 액세서리들을 모두 제거하고 제가 직접 재본 무게, 그리고 마지막 풀셋은 카메라에 장착하기 위해서 모든 세트를 구성한 후의 무게입니다. 제조사에서 이야기한 무게들은 일단 무시하고요. 제가 실측한 무게로 말씀을 드리자면 릴리프 A5가 135g으로 가장 가벼웠고요. 포커스5가 170g, 소니 V55가 236g이었어요. 그리고 풀셋의 경우 배터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릴리프 A5의 경우 소니 F타입 배터리와 OD마크4에 들어가는 캐논 LP-E6 이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캐논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포커스5도 마찬가지로 소니 F타입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포커스5의 경우 알파 6500의 외장 배터리를 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로 MPF774라는 큼지막한 배터리를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니의 CLM V55는 소니 캠코더에 들어가는 NP-FM500H라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실측했습니다. 사실 저희한테는 본체 무게보다 실제 사용하게 되는 풀셋 무게가 제일 중요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A5가 가장 가볍고 포커스5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 외 재원들은 제가 적어놓은 거 참조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이한 사항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먼저 포커스5의 경우 SD카드 슬롯을 통해서 원하는 룩업 테이블을 미리 로딩해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어요. 사실 이건 전문가들을 위한 기능이긴 한데요. S로그2로 촬영을 하고 렉709 같은 표준 컬러로 시뮬레이션 해보면
촬영 후의 영상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체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번 언박싱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포커스5의 더미 배터리를 이용하면 알파 6500의 배터리를 4배 이상 늘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 기체 중에 유일하게 터치스크린이 지원이 되고요. 마치 핸드폰처럼 손가락으로 줌인 아웃이 가능해요. 다음은 포커스 피킹과 제브라 패턴의 사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 포커스5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촬영 시에 일일이 모니터 옵션을 눌러가지고 이걸 찾아서 확인하고 이게 굉장히 번거롭더라고요. 하지만 포커스5는 손가락으로 휙휙 2번 넘기면 포커스 피킹이랑 제브라 패턴이 바로 확인되기 때문에 사용 빈도수가 오히려 늘었습니다. 다음은 릴리풋의 A5인데요.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무시무시한 확장성과 가벼운 무게입니다. 일단 다른 기체에서 지원하지 않는 HDMI 아웃 단자가 있고요. 특히 배터리는 소니와 캐논 모두를 지원하고 심지어 5핀 외장 배터리로도 구동이 가능합니다. 볼헤드의 HDMI 케이블, 외장 마이크를 위한 콜드슈 단자까지 모두 합쳐도 263g이라는 경이적인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니 CLM-V55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엔 너무 오래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포커스5나 A5에 비해서 무게도 무겁고 소프트웨어도 옛날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제가 보는 유일한 장점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구동력과 차분한 색감입니다. 아무래도 소니에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터프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안정적으로 구동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취향인데요. 색감이 굉장히 차분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촬영해도 눈이 아프지 않고요. 외장 모니터 때문에 주의를 뺏긴다든지 하는 일 없이 촬영에 집중할 수 있어요. 이게 딱히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기도 애매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푸우 작가의 선택. 누군가를 촬영해줘야 하거나 퀄리티가 중요한 촬영을 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포커스5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일상을 보여주는 브이로그나 늘 가지고 다니면서 소니 카메라를 캐논 카메라처럼 쓰되 무겁기는 싫으신 분들은 릴리풋 A5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아주 싸게 중고로 내놨거나 삼촌이나 형이 쓰다가 물려준다면 소니 모니터도 노려볼만 합니다. 아마 이번 비가 끝나면 슬슬 가을이 올 거예요. 높고 파란 하늘이나 낙엽 밟는 소리, 달콤한 공기. 가을은 축복이죠. 하지만 워낙 요즘 날씨가 들쭉날쭉해가지고 제발 미세먼지 오지 마라. 미세먼지나 이런 추위가 오기 전에 충분히 가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푸우작 물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아듀. I don't care about you and him. I don't care about what has been. I only care about you.